이때가 10만 2천 마리였거든요. 10만 2천 마리? 네. 한 해. 네, 0.27%였어요. 일도 안 되는군요. 그 새에 또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와 있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귀엽지 않아지면 그럼 버리는 건가요? 우리 엄마도 나를 버려야 돼요. 올해부터 아. 시행되고 있거든요. 아 전하긴 하는데. 변하기는 하는데 단 예외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합니다. 내일을 바꿀 청소년들의 이야기. 손수연. 안녕은의 이어달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손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물들과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옌디 안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디는 반려묘가 세 분이나 계시는군요. 네 선생님들께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세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약간 그 SNS에 네. 많이 자주 올리시잖아요, 사진들을. 네, 네. 근데 참 굉장히 아름답고 네. 아주 평화롭고 네. 그 심신안정이 되는 네. 사진들 항상 제가 좋아요 잘 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은님은 네. 왜 마음은 가까운데 몸이 왜 멀어요? 제가 이제 각종 알러지가 아. 굉장히 많아서 아토피를 네네. 시작으로 이제 비염도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털 알러지도 있고 막 너무 많아서 네. 몸은 가까이 갈 수 없으나 네, 항상 마음만은. 액정 너머로 네네. 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돈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네. 저의 마음 표현을 친구들의 이제 반려동물에게 네. 뭐 캣타워나 영양제 같은 것을 아니 많이 너무 최고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 시작부터 TMI 하나 풀어도 될까요? 그 짧은 건데 그러니까 되게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네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먹을 물은 있는 건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네네네. 걱정이에요. 뭘 먹냐.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사실 지나가다가 보이잖아요. 그런 유기 동물들이 네, 그렇죠. 집에서 사실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다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키우다가 버림을 네, 그런 경우가 받은 훨씬 많겠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네. 버려지는 동물들이 또 되게 많대요. 네. 반려동물들이.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이 네, 많은데 네, 그러면 애초에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데리고 온 건가? 막 이런 그러게요. 화도 네. 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좀 갖고 와봤거든요. 예, 오늘 주제가 뭐죠? 바로 동물권 편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개들과는 아직 조금 대면대면한 네. 다묘가정 집사이자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아직 대면 하시다는 거는 강아지도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네. 네, 반려묘 3마리와 지금 아.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저희 카라의 활동가들이 네네. 대부분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아요. 네네. 근데 고양이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개들이랑 같이 사는 네네. 사람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아. 같은 종을 좀 그쵸, 더 그쵸. 쉽게 대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식어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그렇군요.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강아지가 너무 딱딱해. 맞아.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딱딱해서. 맞습니다. 강아지한테 계속 궁디팡팡을 하는 그렇게 되기도 근데 또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그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는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좋아해서. 좋아하는 네, 네. 거죠. 강아지들이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더라고요. 좋아한다. 네. 나 지금 놀랬어. 시작부터 아주 행복한 얘기들로 가득한. 네. 동물권 행동 카라의 활동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카라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라는 전체 이름이 동물권 행동 카라이고요. 네. 네, 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름과 같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개나 고양이 위주로 네네. 반려동물 네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뭐 소, 닭, 돼지 등의 농장동물,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에 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같은 것도 개최하시잖아요. 저도 네, 거기 맞습니다. 역시 즐겨 찾고 배우님이셔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고양이 위주의 네. 반려동물을 뭐 구조해서 돌고 다 입양 보내는 활동도 하지만 네.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권 주제로 교육 자료 만들거나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라 동물영화제가 네. 올해로 4회를 맞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화제를 하거나 뭐 정보를 모아서 네네네. 공개하는 아카이브 활동, 뭐 캠페인이나 법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님이 그 카라의 활동가로 참여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활동가들마다 보면 계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인권 운동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네. 동물권으로 확장된 아, 경우라고 네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이제 그 성차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를 예, 예. 했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동물권이라는 걸 접하고 실제로 채식을 하는 사람을 네. 실물로 처음 만나봤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실제하는 네. 사람이구나. 말로만 듣던 채식주의자라는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나봤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서 여성학을 공부를 네. 했어요. 네. 그때 처음에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차별에 대해 배우는 네. 것이 종차별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원 수료하고 나서 바로 카라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카라에서 활동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제가 딱 3년 정도 이제 음. 됐고요. 네, 이제 신입일 때부터 많이 배워서 네. 지금도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네. 어쨌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네. 3년 전하고도 또 달라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에 네네. 반려동물이라는 네네. 말이 더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쓰이는 게 맞고 뭔가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도 뉴스를 보면은 예. 동물 학대, 뭐 살해하는 예. 그런 뉴스들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죠. 네네네. 아직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참 예, 한참 그렇죠. 먼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하니까 뭔가 동물권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 막 예. 동물에 무슨 권리가 네, 있고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계실 것 같아서 네. 예, 오늘 굉장히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동물과 관련된 바통이님의 고민 DM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고등학생 이어달리기 청취자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있는 동네엔 유독 길고양이가 많은데요. 고양이들이 걱정돼서 처음에는 고양이 밥, 추르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마주치면 챙겨주다가 몇 달 전부터는 저희 동 바로 앞에 매일 오는 아이가 있어서 거기서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매번 제가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걸 보시고는 고양이 계속 챙기면 단지 안으로 길고양이들 몰려와. 그리고 얘가 새끼라도 나면 어떡해. 길고양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만 챙겨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고양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저희 엄마도 경비 아저씨 말씀이 맞다며 자꾸 챙겨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고양이들을 챙기는 게 누군가에겐 민폐가 되는 걸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네. 네. 말도 안 되죠. 뭐 고양이 챙기는 게 누군가한테 민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사는 공간에 뭔가가 침범을 한다는 인식과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뭔가 검은 고양이라거나 길고양이라거나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던 때가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들이 뭉쳐진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도둑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되게 뭐 불길한 어떤 네, 네. 상징으로 여겨져서 시비간지에서도 빠지고 약간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화, 안 좋은 인식에서 비롯한 신화들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카라에서도 되게 길고양이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여기 네, 뭐 네. 구조해야 돼요 이런. 맞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매일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전화를 받아보면 가장 많이 시민분들이 네. 문의하시는 주제가 길고양이에요. 음, 그래서 뭐 지금 다치거나 뭐 네. 아픈 고양이를 발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으시지만 네. 사실은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내가 밥을 주는데 누군가가 못 주게 한다라거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고를 받았다. 네. 누가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신고를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카라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건가요? 뭐 필요한 조언을 이제 드리기도 조언을. 하고 아. 만약에 너무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어떤 저희가 직접 소통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어떤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네네.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그쵸. 이상적이고 네, 네, 또 효과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외부인이 개입하면 더 안에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같이 길고양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있고 네. 다른 어떤 약한 동물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눈치를 많이 네네. 보고 예, 되게 예. 숨어 다니고 그리고 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당당하게 밥을 그쵸, 주지 그쵸. 말라고 네, 네, 얘기하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맞아요.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저 아까 앤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인간은 자기 구역에 동물이 침범했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사실 되게 이거는 같이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게다가 인간이 길고양이의 영역을 침범해서 다 개발하고 걔네 그렇죠, 살 그렇죠. 수 없게 네. 만든 건 인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에게도 어떤 집이나 공간이 중요한 것처럼 네. 사실 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저는 작은 팁? 두 가지 네. 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네. 하나는 사람도 집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네. 고양이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역 동물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네. 밥을 주게 되면 네. 고양이들이 수도 없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그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지키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부러 고양이들을 몰아내도 거기는 텅 빈 영역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고양이들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 동물이라는 그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주위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게 사람에게 민폐가 되겠냐 할 수는 네. 있지만 네, 네. 또 어떻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네, 네, 민폐가 네, 될 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해코지를 고양이한테 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밥을 주시는 분들은 항상 네. 그 자리 청결하게 해주시고 네. 또 개체수 조절하기 위해서 요즘 TNR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트랩, 뉴터, 리턴. 네. 길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제자리 방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활동도 병행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밥을 챙겨주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네. 뜯지 않는다던데 맞는 거. 그쵸. 그쵸, 사실 맞죠.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전혀 탐내지 않잖아요. 네. 그 반려묘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제 개들은 이제 사람이 뭔가를 먹고 있으면은 자기들도 먹고 싶어 하지만 네. 고양이들은 전혀 네. 거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는 건 음. 정말로 오랫동안 굶주렸기 아.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식소를 설치해서 밥을 주고 TNR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해주고 하면 충분히 고양이는 저희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아하.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 찢는다고 계속 뭐라고 그쵸, 그쵸.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맞아요. 얘기로. 근데 사실 밥을 오히려 챙겨주면 그런 네, 불편을 덜 네. 겪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정보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뭐 유년기 때나 유소년기 때나 청소년기 때도 사실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죠. 성인이 돼서도 뭔가 뭐 미성년자들은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고 하거나 동물을 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또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커플들끼리 이렇게 그
동물을 사가지고 뭐 키운다거나 선물로 준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조사도 해봤는데 네. 2019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반려동물 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네네. 네. 맞아서 자녀들한테 반려동물을 선물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선물의 네네. 개념이라는 것은 동물이 생명이 아니라 뭔가 네네네네네.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 네. 같은 네, 그쵸. 거겠죠. 그래서 동물 판매 업체 참 이게 단어가 이런 게 있군요. 예, 동물 판매 업체들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그런 강아지 고양이 분양가 할인을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품종견들은 최대 70% 할인한다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모든 말이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단어가 모든 글자가 지금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사실 어린이날 선물로 주거나 그 예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파트너한테 선물 네, 주고 네. 이런 거는 그 본인이 그 동물과 같이 살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지 않은 그쵸.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선물을 당하는 걸 수도 네, 있는데 네네네. 네, 이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반려인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네.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나 네.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이 네. 환경이 되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판매 업체들, 펫숍에서 사실 거래되는 동물들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네. 이제 강아지 공장, 고양이 네, 네, 공장에서 오는 동물이 많아서 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학교 앞에서 병아리 예. 팔았던 게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네. 막 300원, 500원. 맞아요. 그러면 금붕어도 그렇고 그러면 애들 다 그땐 몰랐지만 다 그런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생산품처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고 일단 그렇게 파는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이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병아리나 금붕어나 저희 학교 앞에서 메추리도 팔았던 네, 기억이 맞아요. 맞아, 기억이 나는 매출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어렸던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들이 그때부터 학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되게 그 충격적인 기억으로 네. 하나가 남아 있는데 네.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이렇게 되게 쉽게 사고 특히 이런 병아리나 금붕어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학교 네. 앞에서. 그래서 더더욱 뭔가 얘네는 되게 그냥 쉬운 쉽게 취급해도 되는 더더욱이 물건으로 취급해도 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학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병아리나 메추리는 많이 사라진 것 네. 같긴 한데 아직도 곤충 네, 같은 네, 네, 경우는 뭐 과학 교육에 예. 필요한 준비물로 네. 뭐 판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볼 때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네. 사실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네. 배울까라는 게 네.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동물은 내가 갖고 싶으면 언제나 네, 살 네. 수 있고 내가 만지고 싶으면 언제나 동물원에 네, 가서 네. 만질 수 네. 있고 그리고 내가 교육을 뭔가 받고 싶으면 또 음. 언제나 해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네. 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고요. 네. 사실 맞아요. 이런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도 좀 관련이 있지 네, 않을까 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실 상대방도 자신만의 욕구가 있고 기분이나 느낌이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네. 그런 태도가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결국 어렸을 때부터 쌓여서 결국에는 동물들을 쉽게 사고 팔고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대상으로 여기는 게 계속해서 길러진다면 언젠가 그냥 버리는 것도 너무 쉽게 네. 가능하게 네,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유기동물이 너무 많죠. 네. 네, 네. 유기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보신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왔는데 네. 2017년에 네. 제가 처음 카라에서 일하기 네. 시작했을 때인데 네. 이때가 10만 2천 마리였거든요. 10만 2천 마리? 네, 그래서 이때 한 해에 그쵸, 한 해에 10만 마리였어요. 그래서 보고 저도 이제 입사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많이 놀랐고 네. 그랬는데 이게 2018년에 12만 마리가 됐고 아이고. 그리고 2019년에 13만 5천 마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도 네.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이미 많은데 또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안락사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계산을 제가 해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보호소에서 죽은 동물이 6만 3천 마리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달로 환산하면 5,200마리고 하루에 175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데 2월 중순이니까 네. 이미 지금도 이제 하루에 175마리씩 거의 한 4, 50번 정도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픈데 너무- 어쨌든 정말 너무 더 심각해질 수 없는데 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숫자가 느네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아니, 너무 턱 막혀요. 근데 이거 버릴 거면 왜 키우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맞아요. 저로서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사실은 10만 마리, 13만 마리 이렇게 되면 지금쯤은 분명히 펫숍을 규제하거나 네. 그쵸. 뭔가 반려인 해야죠. 자격을 검증하거나 네.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궁금증은 네, 활동가를 하던 방치하고. 시절에나 안 하던 시절에나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기동물 수의 절반 가까이가 보호소에서 죽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6%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사실 동물단체나 119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네. 시보호소에 입소하게 되어 아, 있어요. 네. 아, 네, 근데 보호소가 네. 계속 네. 공간 한정돼 있는데 네, 동물이 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보호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보호소 입장에서도 새로운 동물을 맞이하면 그 전에 있던 동물들은 안락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 46%는 사실 자연사랑 안락사를 다 더한 숫자인데 네. 자연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버림받는 동물들이 네. 네, 아프거나 다친 동물이 많아서 네, 고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숫자로 보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네, 왜냐면 끊임없이 보호소에 계속 올라오니까 네. 그게 업데이트되고 저도 SNS 통해서 계속 네. 뭔가 가족을 찾는 글들을 보고 네. 근데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게 화가 너무 나네요. 근데 이거 활동하시면서 너무 힘드실 것 그러게요. 같아요. 화가 나서. 네, 사실 동물단체 활동하면서 네. 이런 숫자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고 되게 네. 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13만 마리라는 숫자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농장동물 이따 뒤에서 얘기하게 될 것 네, 네. 같지만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가 수천만 네,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숫자를 무감각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걸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예. 되잖아요. 이거를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버리는 예. 거고, 그러니까 네. 책임지지 않는 거고, 뭔가 그게 되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뭐 사료비 뭐 밥 챙겨주고 애들을 케어하는 비용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비용 만만치 네, 않은 건 네. 알겠지만 네. 그런 거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귀엽다고 키우기 시작해서 또 애들이 다 크면 귀엽지 않아지면 그럼 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나를 버려야 돼요. 이거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 고향이 없어라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런 인식에 일조하는 예. 말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이 말을 네, 나만 네. 고향이 없어라는 말을.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게 문제적이라는 거를 좀 최근에 알고 네.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담화가 SNS 상에서 이 말이 민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유행이 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담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지만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귀여움을 소비하는 네. 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네.
사실 설명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가 네. 어려운 것이 저는 귀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하면 귀엽게 보이는 거라고 늘 그렇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년, 2년 그 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더 사랑하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네, 사랑스러운 네, 네,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귀여워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네. 건데 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은 왜 귀여웠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정말 반려동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에는 특히 외모를 네. 기준으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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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또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품종 특히 네. 네. 되게 있으면 좋아하고 또 외모는 작고 네, 예쁠수록 그 품종의 기준에 맞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결된 문제가 유기견의 입양률이 너무 네, 낮은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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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희 카라에서도 동물들을 수백 마리를 보호하고 네.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 가끔 전화하셔서 있으시거든요. 네. 뭐 시추 있어요? 뭐 음. 시바견 있어요? 이렇게 아하. 물어보시는데 사실 동물단체에 있는 동물들은 물론 그런 동물들도 있죠. 네. 근데 많은 수가 조금 소형견보다는 중대형견 네. 그리고 좀 믹스견, 네. 네. 시고르 자부종 네. 이런 개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외모나 품종만 좀 중시되고 예. 사실 이 동물이 나와 잘 맞을지라거나 이 동물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네, 네, 없다 네. 보니까 유기견 입양률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어떤 이 외모 품종이나 외모 같은 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액세서리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나랑 같이 앞으로 살 어떤 반려가 아니고 그냥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무언가로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데 네. 이게 저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그러니까 품종만 보고 네. 혹은 외모만 보고 이제 구매하거나 이런 것이 유기견 입양의 필요성이라거나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그쵸.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아, 네,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카라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와, 네,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말 그거를 애초부터 어떤 자라날 때부터 그런 네. 교육이 잘 되면 네, 이렇게 네, 활동가분들 네.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정말 어쨌든 동물 유기도 동물 학대에 결국엔 동물 학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활동 중에서 생각나시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예전에는 동물 유기가 과태료였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네. 벌금으로 네, 네, 바뀌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짝짝짝. 와. 네, 그래서 범죄자 이제 된다고. 범죄자가 네. 되고 전과가 남는다는 거. 네. 사실은 원래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네. 늦었다. 네. 하지만 잘 됐다. 네, 이런 너무 잘 말씀을 됐죠.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려인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억나는 사례 하나가 그 애니멀 호더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애니멀 호더가 사실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특히 TV에 나오는 분들은 뭐 100마리, 200마리 데리고 계신 분들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 5마리든 그게 3마리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운다면 그거는 애니멀 그쵸. 호더인 예. 거예요. 개념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피쩍 마른 강아지가 네. 있는데 네. 그 반려인이 제대로 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네. 아마도 호더인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분 본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집이 이제 너무 더럽고 음식물 막 썩어 있고 막 구더기가 다니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사이로 굉장히 작고 펫숍에서 데려온 것 같은 품종이 있고 되게 고가인 그런 새끼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가서 사실 바로 데려오면 좋은데 지금 법적으로 거의 동물을 막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로 인정을 받기가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나 어떤 돌봄의
방식 네. 측면에서 학대로 인정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학대로 인정받아야 격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어려워서 막 설득을 했죠. 네. 이게 좀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제 명백하게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너무 아파 보이니까 검사만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몇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또 죽은 거예요. 아, 그래서 도저히 이제 돌려줄 수 없겠다. 근데 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절도죄가 되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뭔가 협상을 하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갔는데 그 새에 또 그 품종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와 있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또 펫숍에서 어떡하냐. 사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네. 누구나 사실 동물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분을 못 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동물을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사회복지사분하고 연계해서 그분 환경 좀 개선하고 정말 잘 키우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네, 환경도 만들어드리고 그분께 올바른 반려 지식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은 저희가 고발은 하긴 했는데 네. 그 고발은 결국 무혐의로 아.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혐의가 났어요. 아니 그래서- 인간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은 명백히 학대로 그쵸. 처벌을 받을 텐데. 네. 아니 뭐 그쵸. 그것도 바로바로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네. 그게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말 반려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때리거나 죽이는 거 외에도 학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학대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처벌받은 전과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동물 네, 사지 네, 못하게 키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어야만 좀 네. 저희 활동도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진짜 많죠. 최근에 어, 동물학대 뉴스들이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네, 항상 네. 많았던 것 네, 같아요. 항상 많았고 예, 파양에 대한 문제도 네. 있지만 되게 그런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진짜로 이 방금까지 말씀 나눴던 파양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제 이 학대 뉴스들을 보면은 길고양이를 죽인 다음에 인증하는 오픈 채팅방이 생겼다는 뉴스를 최근에 보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채팅방을 비롯해서 네. 동물 학대 사건이 굉장히 진짜로 이 뉴스에 나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까 평화님이 살짝 말씀하시고 넘어간 부분이 뭔가 네. 동물에 이렇게 잔혹함을 보이는 것이 네. 꼭 동물 한정은 동물에 한정한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인간에 네, 대한 네, 범죄로 네. 이어질 수 있는 네. 확률이 높고 실제로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의 70%나 되는 확률로서 네.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40%는 사람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 동물 학대 범죄를 보시면서 되게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저희 SNS 댓글들 같은 것도 보면 저런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을 할 예. 것 같다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동물에게만 하더라도 문제지만 그럼요. 네. 인간에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네.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동물과 인간의 문제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인간에 대한 폭력도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쵸. 뭐 네, 물리적으로 네. 약하거나 네.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들 대상으로 한 폭력이 많듯이 사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도 내가 이 동물을 괴롭혀도 동물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점점 더 잔인해지고 네. 특히 이런 비밀로 열 수 있는 그런 채팅방 네, 그런 네, 네.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네. 점점 더 잔인해지고 네.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거나 예. 또 네. 하나의 장르로 소비하는 네.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평화님 소개하신 것처럼 어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확장돼서 동물권으로 다다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런 차별이라는 것은 폭력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예. 이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너랑 나는 다르다는 차별, 나는 인간, 네. 너는 동물, 결국 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동물을 어떤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네, 안 하고,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그냥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실험동물인데요. 네. 최근에 또 뉴스 중에 저는 이거 못 눌러봤거든요. 이 링크를 그냥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너무 음, 끔찍해서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개 2마리의 멀쩡한 눈 한쪽을 각각 적출하고 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인공 안구를 넣은 뒤에 그 결과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있었죠. 예. 아니 왜?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죄송해요. 너무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근데 네. 학교에서 해부 실험을 네. 저도 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 충격 먹고 그거 네. 하나도 그 충격만 남았지. 음. 그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뭐 개구리 해부, 네, 손운한 네. 해부 이런 거 되게 많았죠. 네, 아마 요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요? 올해부터 네. 미성년자 해부 실습 금지법이라는 게 아. 시행되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변하긴 하는구나. 네, 변하기는 하는데 아직 여기에서 단 예외가 있는데 예예요?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해부 실습은 금지한다. 네. 단 학교는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뭐 몇몇 소소한 학원은 안 되지만 이제 학교는 그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성년자 해부 실습 금지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네. 금지하는 범위가 너무 좁네요. 좁아서 예. 그쵸, 예외가 사실 더 너무 그게 본문보다 더 예. 커버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도 네, 아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이런 해부 실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실험 동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2019년 한 해에만 371만 마리의 동물이 이제 실험에 사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똑똑한 네. 예를 들면 서울대 수의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연구비를 받아서 그 복제견 연구를 했었는데 뭐 복제견도 그렇고 이런 눈을 적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기술이 집약된 네. 어떤 연구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만큼 실험 윤리나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조직적으로 네. 공수해 와서 어떤 수술이나 실습의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생명을 가진 것들인데 이 생명과 요쪽의 바운더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쪽 종들이 죽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지금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동물 실험할 그런 력을 다른 대체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네. 실험을 개발하는 데 쓰면 어떨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실제로 과학계에서 네.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네. 이게 단지 비윤리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음.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아. 그걸 입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어떤 쥐나 뭐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토끼의 몸과 우리 몸 너무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토끼에게 실험을 한 결과가 우리 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동물 실험을 관례처럼 해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체 세포를 배양해서 네. 차라리 인공 장기나 인공 네, 각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체 실험을 하는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내부 음. 성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세포로 진짜 네, 고기도 네. 만드는 네. 세상인데 뭘 못 만들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되게 학대 범위가 진짜 넓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전시 체험 동물에 대한 것도 네. 결국에는 학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도 크고 우리 그 최근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동물원. 네. 코로나 그쵸? 때문에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네. 생기면서 그렇죠. 동물원들이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네. 뭐 폐업하면서 동물을 다 두고 네. 나와서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약간 구경거리가 된 사람한테 나 지금 동물원 원숭이 된 것 같다거나 야 내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야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초에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고 어쨌든 간에 구경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동물들은 저희랑 종이 다르다고 해서 구경거리가 돼도 된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최근에 했던 활동 중에서 이제 동물원 동물에 대한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서 네. 현직 교사분들께 배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동물원 동물이 하나의 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동물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동물원이 처음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만 있는 희귀한 동물을 들여와서 그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네.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역사지만 인간도 전시했던 네.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와 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네, 네. 우리와 다르게 생긴 네, 어떤 네, 네. 인종을 잡아와서 가두고 전시를 하면서 네. 그 지배력을 과시하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도 그렇고 희귀동물도 그렇고 네. 뭔가 귀족들의 어떤 그런 과시용으로 음. 사용이 되다가 이것이 점점 더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네. 지금처럼 동물원이라는 형태가 되었고 네. 네, 지금은 이것이 더 다양해지고 있죠. 결국에는 정말 어떤 계급에서 다 만들어진 그러게요. 것이 네. 지금은 더 촘촘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물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이 있잖아요. 네.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실 동물원도 다 결이 같진 않고 네. 네. 일부 몇몇 동물원들은 기존의 동물원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동물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음. 지금까지도 그 전문가들이나 어떤 활동가들 안에서도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동물원을 그 이제 수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멸종위기 동물이나 네. 혹은 사람이 구조한 야생동물 네, 네. 중에 자연에 방사할 수 없는 동물 네. 네. 그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동물원은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동물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아직까지 의심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그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 논리를 예. 믿고 의심하느냐의 문제도 음. 저는 여기에 좀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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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믿지 않는 쪽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물원이 계속 영리시설로 남겨져 있는 한 네, 네. 과연 동물을 전시하는 목적이 제1 목적이 아닐 수 있을까 예. 그런 우려가 좀 맞아요. 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동물을 위한 곳이 되려면 네. 어느 정도는 비영리 기반이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자원활동가들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네. 정말 구조 동물을 예. 평생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추어리로 네. 전환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생추어리랑 동물원은 근본부터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기존 동물원의 틀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쵸. 정말 범위가 진짜 넓네요. 네, 너무 넓죠. 생각해봐야 되는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사연이 하나가 더 와 있거든요. 하나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올해 21살이 된 이어달리기 청취자입니다. 저는 채식을 하게 된 지 2개월 정도 되었어요.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서서히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채식 생활을 하게 됐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기를 좋아했고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 돼지, 닭고기를 먹을 때나 심지어 계란 프라이를 먹을 때도 자꾸 그 동물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제가 사육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점은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졌단 거예요.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되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힘든 티는 안 내요. 친구에게 이런 제 고민을 얘기했더니 채식을 하게 됐으니 잘 된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어져서 고민이 많아요. 제 자신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일시적인 것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라도 위로가 필요해서 이어달리기에 장문의 DM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어떤 그런 이게 음식을 봤을 때 이게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갖기 힘든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그쵸. 생각이 네. 들거든요. 사실 음식을 음식으로만 사람들은 마주하지 이게 어디서 왔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네. 드물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당연히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힘들겠지만 그걸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지만 이거 되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느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이분께 네. 무한의 응원과 지지를 네, 그쵸. 위로를 보내드리고 네. 싶은 마음이 들고요. 네. 일단 저도 수연님 말씀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고기라는 것은 동물의 사실 살아있던 동물의 살이고 네.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거죠. 이것이 팩트이고 네. 사실인데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면 너무 거북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외면하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단절이 자연스럽게 그 연결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지금 진입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런 과정이 저는 훨씬 더 단절보다 연결이 자연스럽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든데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줘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저는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단지 취향의 문제다라고 하면 전 상관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보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면 상관이 없지만 네. 이분은 어쨌든 생명이나 어떤 윤리, 네. 사회 정의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끝에 본인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선택을 한 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일종의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채식주의자와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뭔가 채식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진 법은 없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배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네네네. 어떤 외국인 친구가 있다. 네. 그럼 그 친구 앞에서 나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우리가 먹지 그렇죠.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타인의 신념에 대한 배려, 존중이 음.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이 좀 네. 변화해 주시면 너무 그쵸.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네. 저도 이제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비건 지향이고 아, 네.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도 너무 보기 힘든 네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21살에 채식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21살에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때 20년 동안 내가 고기는 맛있는 거 이렇게 네, 인식하고 네. 맛있게 먹어왔잖아요. 네. 그럼 2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관성이 있는데 네. 이 관성을 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예. 그렇죠? 이 관성대로 움직이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그만큼의 강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동물과 연결짓고 예. 동물의 잔인한 현실을 자꾸 떠올리고 또 어떤 죄책감을 가져보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네. 혹은 어떤 불편한 진실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물론 장기화되면 좋지 않겠죠. 네. 오랫동안 그러면 그게 나를 갉아먹고 네. 나를 비난하게 되니까 좋지 않겠지만 잠깐 그 육식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 네. 저는 죄책감을 활용하는 건 좋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랬었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네, 죄책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죄책감을 느낄 만한 부분에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안 좋은 게 아니죠. 네, 그건 그쵸. 윤리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네. 본인을 좀 더 지지하면서 네.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항상 죄책감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네. 부분에서 그거를 괜찮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러면 제가 되게 예박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힘들어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네. 항상 맞아요. 어려웠는데 그걸 너의 어떤 그런 자원인 그런- 거죠. 예, 예,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식용은 보통 반대하는 입장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농장에서 길러지는 뭐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건 결국 종차별이고 어떤 서열이 동물 내에서 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하나의 동물, 그러니까 한 종의 동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 사유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도 너무 있는 것 같고 음, 네, 그 단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소, 닭, 돼지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소비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네. 사회 전반적으로 성찰이 조금 부족한 예, 것은 예.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지만 사실 네. 공장식 축산이라는 예, 말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네. 대규모로 밀집 사육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가끔씩 제가 동물권 교육을 나가면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네. 그 축산의 형태를 크게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으로 나눈다면 네. 이 중에 동물복지 축산은 몇 프로 될까요? 네. 라고 물어보거든요. 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 2%. 진짜요? 2%. 수연님은 그래도 한 50%? 동물복지 축산이 동물 복지요? 예, 예, 네, 그러니까요. 동물복지 동물 축산. 복지요? 동물 복지 한 1%? 예. 죄송해요. 네, 1%, 2%. 네, 맞아요. 되게 근접하게 정말요? 대답하셨네요. 진짜요? 네, 보통은 좀 더 희망찬 네. 축산업을 머릿속에 그리시기 때문에 아. 뭐 한 20%, 뭐 30% 이렇게도 네. 대답을 많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 수치로 계산해 봤을 때 0.27%였어요. 1도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복지 축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되게 예. 미미한 네. 그 정도의 딱 농장만이 동물복지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그 외에 거의 99% 가까운 곳들이 일반 농장이고 예. 그 중에 사실 대다수가 공장식 축산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의 사실 대부분은 네. 공장식 축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인류가 해마다 먹는 닭이 약 650억 마리라고 하네요. 이 숫자송에 따르면은 60억 지구 인구가 60억인데 최근에 70억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10배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이 중에 달걀을 낳는 산란을 하는 닭들은 배터리 케이지라는 곳에서 사육이 되는데요. 배터리 케이지란 일정한 크기의 철장이 일렬로 배열되고 가로 세로 50cm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암탉 6에서 8마리가 한꺼번에 사육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기용으로 쓰이는 닭들은요. 일반적으로 평사 사육을 하긴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비좁은 환경에서 길러지는 것은 같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닭 한 마리, 그 달걀을 낳는 산란계 닭 한 마리가 네. 돌아다닌다는 말은 잘못이고요. 서 있을 수 있는. 차지할 네, 수 있는 네. 공간이 A4 용지 한 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네. 대본 크기만한 것이고 이만한 공간에서 이제 평생 사는 거고요. 이제 더 잔인한 거는 그 달걀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달걀을 닭들이 밟지 않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굴러나올 수 있게 기울어진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평평한 바닥을 밟지 못하고 계속 출산을
그 알을 낳는 네,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예은님께서 650억 마리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사실 저희 축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왔거든요. 네, 지난 역사 동안.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처럼 먹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1970년에 1인당 1년에 달걀을 77개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268개를 소비하고 있고요. 많이 먹네. 우유는 1.6kg에서 80.1kg로 거의 50배가 증가했고 아무래도 뭐 치즈가 네. 활용된 걸 많이 먹기 예, 예. 때문이겠죠. 그리고 고기도 5.2kg에서 53.9kg로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년 전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넘는 네, 고기를 먹고 네, 50배 넘는 우유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 뭐 동물들이 그렇게 비좁은 곳에서 키워진다고 할 수 없지. 사육되고 네, 네, 착취되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항생제를 맞출 수밖에 없고 예. 뭐 그럼 그게 절대로 건강할 리가 없고 다 순환인데 왜 그렇게 계속 소비는 늘어가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산업을 늘려가다 보면은 예. 그게 환경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조류 독감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발생해서 이제 많이 살처분해서 달걀이 마트에 없다, 뭐 네. 수입산으로 네. 재고를 채운다 네. 그런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네. 지난 3, 4개월간 조류 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이 2천만 마리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1부터 셌을 때 언제 2천만을 셀 수 있겠어요. 잘 그쵸. 상상이 안 되는 이제 숫자인데 이렇게 살처분된 동물은 그 땅에 묻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땅에 묻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침출수가 발생한다거나 그 매몰지 주변에 땅이 썩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살처분이라고 했을 때 그 저도 이제 활동가가 되기 전엔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네. 가축을 살처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네. 그렇지 않고요. 한 마리만 병에 걸리더라도 아,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그 한 마리가 있는 농장의 모든 동물 그리고 그 농장의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을 살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마리가 병에 걸려도 이제 떼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수천만 마리가 네. 살처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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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예. 또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되게 이게 네. 문제거든요. 엄청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그러게요. 네,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7년간 살처분 관련된 국비만 2조 4천억 원이 말이 돼. 네, 지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모두 세금이잖아. 그렇죠.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죠. 네. 그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살처분한 땅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당연히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예. 이제 살처분한 그 동물들의 사체를 매립한 곳 주변에서도 어쨌든 네. 농작물이 자랄 거잖아요. 농지가 있다면 네. 네. 거기에서 재배한 그 농작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식중독균이 이제 네. 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생수 제조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이제 네. 가축을 매몰을 하는 바람에 이제 생수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이런 음. 뉴스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음. 네, 결국 동물의 문제가 이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의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환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게 지구 온난화에도 네. 또 문제가 크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네. 동물들이 이제 트름이나 배설물을 발생시키고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또 네. 나오고 그게 이제 또 동물들의 곡물 재배에 이용되는 비료에서 이산화질소가 또 나온대요. 네. 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5%가 축산업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 수치를 따져보면 전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이 발생시킨 온실가스보다 더 많대요. 그게 배출량이. 그렇군요. 네.
이게 잘 감이 안 올 그쵸. 정도의 큰 숫자라고 느껴져서요. 네. 참, 네. 그리고 이제 가축을 기르고 사료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또 잘라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가끔씩 그런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하면 네. 아 그럼 동물은 불쌍한데 식물은 식물은 안 안 불쌍하냐고. 불쌍하냐고 예,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사실 되게 답변은 쉽거든요. 식물을 정말 생각한다면 채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나 닭이나 돼지가 네. 그냥 공기만 먹고 자라는 게 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동물들도 곡식을 먹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곡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실 곡식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곡식을 많이 아, 많이 그쵸. 먹어서 큰 동물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곡식이 계속 그쵸. 자라고 네. 죽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식물을 위한다면 맞네. 식물권을 위해서라면 네. 우리가 네. 채식을 해야 진정 덜 네. 식물을 죽일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네. 기후 변화로 뭔가 아까 계속 말씀한 네.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날씨가 일단 더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날씨가 아, 네.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사실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2018년에 폭염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한 개사에서만 동물이 3,000마리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식 축산업 안에 에어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위를 거기서 그냥 아유, 그렇죠. 거예요. 온몸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냥 더워서 정말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축이 폐사하기도 하고 또 지구 온난화의 같은 말은 사실 이상 기후잖아요. 네.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태풍과 장마와 이런 것들이 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물난리가 나고 네. 뭔가 태풍이 불고 했을 때 네. 네. 사실은 그 농장 동물들을 다 대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그쵸. 먼저 대피하니까. 음. 그랬을 때 뭐 화재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런 지구 온난화나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네. 또 동물들에게 돌아간다는 네. 그런 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육식 문화가 여러모로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어렵게 되게 어려울 네.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한번 해보면 저도 이제 10년 전에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단한 계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네. 그냥 한번 안 되더라도 해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1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요. 물론 비건 지향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수준이 많이 다르고 네. 그렇지만 단지 소, 닭, 돼지 등의 고기만 안 먹는다. 네. 이거는 정말 당장 시작하셔도 네, 어. 무리 거의 없죠. 네 무리 없을 거예요. 한번 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청취자분들께도 네. 살짝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코너가 이것으로 동물권 입문하시오 시간인데요. 네. 오늘을 계기로 동물권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듣고 계시는 청소년 청취자들을 위해서 동물권에 입문하기 좋은 작품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네. 네, 어. 사실 제가 집필을 했기 때문에 아, 소개하기 정말요? 부끄럽지만 그렇구나. 네, 널리 네. 네, 소개도 하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이 책은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쉬운 서술이 있고요. 네.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물권에 처음 관심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 분들이 뭐 야생동물, 윤리적 소비, 우리 주변의 동물들, 뭐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를 네. 쉽게 한번 훑을 수 음.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살짝 심화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혹은 성인분들도 같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은 특히 제가 채식주의에 관련된 네. 책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두 권인데요. 멜라니 조이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네. 고전이죠. 네. 네, 사회 심리학자가 이제 네. 육식 행위를 해부하면서 네. 육식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되게 통찰력 있지만 네. 쉬운 책이고요. 그리고 마르탱 파주의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라는 책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네네.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사실은 이 책의 서술 방식을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적나라해서 네. 좀 읽기가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산업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아래에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 수 없고 네.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한 번씩은 꼭 알기 위한 과정을 가졌으면 네,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이거는 개농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개농장 네네. 불법 산업에 대한 이야기. 네, 네. 옌디님은 추천하시고 싶은 저는 사실 두 분의 서적보다 전문성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없지만 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하나 가져온 책이 네, 브룩바커라는 작가님이 쓰신 동물들에 관한 슬픈 진실들이라는 책인데요. 네, 사실 이 책이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SNS에서 보고 샀는데 어떤 여기는 슬픈 진실들이라고 써 있지만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여움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돌고래 중에는 음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귀엽다라고 소비가 될 네.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엮여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와 귀엽다 끝 이렇게 덮지 네. 마시고 이 친구들도 다, 이 친구들만의 생태계가 있고 음. 이 친구들만의 뭔가 어떤 소통 방법이 있고 네. 동물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굉장히 얇고 네. 동화책처럼 그냥 한 줄 정도씩 있어요. 사파와 함께. 그래서 정말 한 15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네. 너무 사실 그 동물권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화가 일단 그 기사를 클릭하지 못하는 맥락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들이 네네. 있고 뭔가 모르는 게 계속 많을 텐데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어떤 방송을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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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 행동 카라의 활동과 평화니까 오늘 동물권 편을 함께 했는데요. 저는 그냥 사실 이 대본 보면서 네. 걱정했어요. 분노가 너무 치밀 것 예, 예. 같아서 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숫자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역시나 좀 속상하기도 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평아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녹음을 마치고 나서 걱정이 좀 되는 게 네.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해서 청취자분들이 네. 혹시나 네. 너무 기분이 우울해지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 부분도 있겠지만 동물들의 현실이 너무 네. 어둡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어두운 단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언젠가 동물들의 미래가 아주 밝아지면 네. 아주 밝은 내용으로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생각도 좋습니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동물권 행동 카라에 네. 그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 카라가 이렇게 네. 어둡고 너무 힘들고 무섭고 예, 예. 이런 활동만 하진 않거든요. 네. 네. 사실 오해가 생기셨을까봐 조금 마음이 불안한데 아니에요. 네, 저희도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즐겁게 네.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교육도 받고 네. 또 카라 동물영화제에서 재밌는 영화들도 맞아요.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하고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 네,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카라 되게 넓은 곳으로 이사했잖아요.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네, 이사는 아니고 저희가 원래 이사- 센터가 하나였는데 파주로 2개가 가지 됐습니다. 않았나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마포구에 그런 거구나. 네, 하나 더불어 있고. 숨센터가 있고 네. 거기서는 교육과 캠페인을 주로 하고요. 예. 그리고 파주의 더봄센터에서는 네. 동물 구조에서 돌보고 입양 보내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거기도 만약에 유기묘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네, 네. 방문해서 보면 네.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쏜디님이랑 반대로 어떤 그런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나 새로 알게 될 어떤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초연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감정을 배제하고 할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회만큼 화가 나는 회차가 없었던 것 아이고.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즐거운 이야기로 꾸며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동물권 행동 카라의 활동가 평화님과 그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봬요.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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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 나누고 싶은 고민들은 파랑새 계정 런 라디오 런, 인별 계정 런 라디오 런.ebs로 언제든 DM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손디 손수연,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옌디 안예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손수연, 김잔디, 유영지, 신일수, 김주연, 출연의 손수연, 안예은, 평화였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같이 이어 달려보아요. 안녕. 안녕.